권순정 본부장 해서 오늘은 5명이서 네. 뭐 중간에 할 거예요. 권순정 본부장. 말이 너무 길어서. 아이 그럼 부르지 마. 너무 내가 지금 나 살자고 불렀어. 리얼미터 살려주려고 불렀구만 지금. 누가 이렇게 해주나?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워낙 계속 영향력이 크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이거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음. 따로 저 밖에서 우리 스텝이 적어놓고 다음 주에 감사한 분들을 불러주고 시작하려고. 그리고 일단 그 마국주님인가? 음. 마국주님한테는 고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 근데 그 저기 예. 와이프 몰래 지금 쏘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저기 저 생계도 있으신데 너무 부담되게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마국주님 지난주에 고마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00명 됐으니까 합시다 이제 1000명 됐으니까. 되게 빠르네요. 타이머 눌러주시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M 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요즘 언론계 기자들 또 PD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회 만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저기 KBS 기자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이템 참 신박하더라. 뭐 뺏겼는데 뭘 신박해. 그것도 저널리즘 제2 후속 유튜브 하는 기자님이. 기자들을 언급해주면 너무 좋더라고. 기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늘 벌써 우리가 3회째잖아요. 네. 3회째 광고가 벌써 5개나 붙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실시간 1위 시사 찍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2회 만에. 2회 만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지. 없었다고 해야지.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하면 다 그 정도 해.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을 우리만 즐길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공식 제안합니다. MBC, SBS 이런 데다가 사가라 우리 거를. 그렇죠. SBS요? 뭐 어때? SBS 가서 SBS 까는 거야. 뭐 어때?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가는데 우리 진행자도 그대로 데리고 가라. 그렇지. 조건을 그렇게 붙여야죠. 이것도 데리고 가? 이거 데리고 가야지. 지금 얘 아니면 큰일 나. 상태 안 좋은데 데리고 가? 오늘 뭔 문자를 했을지 모르겠어. 지금 상태 되게 안 좋던데. 그래서 싸게 싼 맛에 데리고 가서 그러면은 우리 출연료에 비해서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다. 광고 들어오고 화제되고. 그럼요. 여기 벌써 막 돼지국밥 막 들어오고 그래요 지금. 가지산 돼지국밥. 굉장히 맛있대. 그리고 또 요즘 SBS가 자신들만의 컨텐츠가 없으니까 자꾸 뺏겨요. 오락가이를 해. 남의 방송. 그걸 우리 걸 갖고 가. 얼마나 좋아. 오락가의 일본 말입니다. 네. 내가 부르지 말자 그랬지. 뭐 그럴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권순정 본부장 모신 이유는 또 중앙일보에서 의도된 리얼미터 흠집내기 기사를 내가지고 내가 화가 나더라고. 내가 리얼미터 사람도 아니지만 누구나 뻔히 보이는 기사를 탐사보도 그래서 무지하게 길어. 8, 9장 썼어. 말도 안 되는 기사요. 이거 이따가 분석해드리고. 근데 이 분석하려고 이제 권순정 본부장을 불렀고요. 딴 데는 안 부르죠. 네. 저니까 불러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얼미터 오늘 해명을 들어보고. 해명이 아니에요. 해명은 부정적인 말인데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요. 네.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잘못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돌아서 있는 MC 장관. 지난주에는 해적 분장을 하고 기레기를 때려잡겠다. 스페로우로. 네. 오늘은 어떤 분장을 하고 와서 기레기를 때려잡을지. 짜잔. Why so serious? 저걸 혼자 한다. 소리 나갈 것 같아. 땡기세요. 뭐야 이거 조커예요?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레기스탄에서 온 악을 무찌르기 위해 악인이 된 남자 조카입니다.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MC 장관의 모습을 못 보시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유튜브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교수님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저 그렇게 쓰레기 보듯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처지에
예? 저 이래도 많이 벌어요. 교수하면 거 얼마 받아? 얼마 못 벌어. 이게 나요, 이게. 예. 그렇게 쓰레기 부르지 말아주세요. 예. 기레기스탄. 예, 실시간 2,200명 돌파했고요. 정말 대단. 지난주 그 잭 스페로우 분장보다 지금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가. 조카 기레기스탄에서 기레기스탄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항상 MC 장원 씨의 코너로 출발하는데 네. 주간 미르미디어. 네, 가겠습니다. 예. 미르미디어 내 가짜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레기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방송인 쪼카 씨가 음원을 발매해서 화제입니다. 얼마 전 귀화한 쪼카 씨는 한국은 참으로 모든 것이 다이나믹한 나라이다. 그중에서도 언론 지형이 가장 독특한 것 같다면서 한국의 언론을 귀여운 아기에 비유해서 만든 노래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음원 발매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카 씨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아기래기 조선의 홍다영 아기래기 아기래기 중앙에 김준영 아기래기 아기래기 동아에 김혜란 아기래기 아기래기 조선의 한현우 아기래기 예. 저희가 1, 2회 때 깠던 네. 예, 우리 기자들. 대박이다, 예. 대박. 귀여운 노래 아기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예. 아기래기라고요? 역시 와. 아우 잘해. 예. 요거 소송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왜요? 왜 소송당해? 어. 귀엽다고 한 건데 아기 같다고. 아기래기.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교수님 문제 있습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빠져나왔어. 법제 교도가 아니었어.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 이 양반아. 박 교수님 때문에 잘 모르겠어. 권순정 저 박수도 안 쳤어요. 나는 어이없어서 웃은겨. 이건 저희하고는 전혀 상의된 게 아니에요. 예. 예. 저희는 모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언급된 기자들은 고소를 하시려면은 미르미디어가 아니고 MC 장원 개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람이에요 본명은. 내가 혼자 줄 것 같아? 내가 혼자 줄 것 같냐고. 그래, 알겠습니다. 아, 주간 미르미디어였고요. 오늘도 역시 이동형 TV로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고 나중에 편집을 거쳐서 팟캐스트 저널리즘 M으로 나가는데 이동형 TV 라이브는 지난번처럼 짧게 맛배기로만 나가고 풀 버전은 저널리즘 M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권순정 본부장을 부른 이유입니다. 중앙일보 2019년 11월 5일자 탐사하다 수상한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이 문 투표층이었다. 아우 제목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힙니다. 수상한 여론조사. 네. 저는 이 제목이 가장 큰 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렇지. 솔직히 내용은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이 설문조사의 뭐 이런 객관성이나 신뢰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기자가. 근데 제목을 수상한 여론조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자 절반 문투표층이었다. 이거야말로 아기래기 띠리리띠리. 이게 기사 내용이 8장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계속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네. 제목으로 낚았으니 됐다. 이 생각하고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자, 네. 이 노래 불러줘. 여기 기자들 이름 쭉 있네. 자. 아 이거 그럼 다시 노래를 아니야, 이거만 그냥 해. 알겠습니다. 격식을 갑니다. 차려. 아기래기 또라라따라 김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NG. 저도 만든 지 얼마 안 된 노래라서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자, 예,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예. 자, 여러분. 자, 뚜루뚜루 해줄게. 네, 해주세요. 박근혜 박자 많습니다. 예, 기자 이름 잘 기억하세요. 자, 아기래기 또라라따다 중앙에 또라라따라 김태윤 또라라따라 아기래기 또라라따라 아기래기 또라라따라 중앙에
따라라따라 최현주 따라라따라 아기래기 뚜루루뚜루 아기래기 따라라따라 중앙에 따라라따라 현일훈 뚜루루따라 아기래기 현일훈 뭐 이렇게 많아 그만해 야, 김태윤, 최현주, 현일훈, 손국희, 정진우, 문현경. 예. 자 탐사보도팀이 썼는데 일단 제목이 수상한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이 문투표층이었다. 이거는 이 여론조사를 응답한 사람이 문재인을 투표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잘못된 것이다. 이 제목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해 드리면 실제적으로 응답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누구를 투표했느냐 하는 부분을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짓이라는 표현은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0%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는 100% 그 사람 지지했느냐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첫째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원래 투표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 이건 전체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사람이 지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성향을 보였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것도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골라서 더 그렇지. 많이 포함시켜서 그렇지. 여론사를 한 것처럼 쓰면 안 맞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예. 와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 바로 그 부분인데 저 일어나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권수정 본부장이 받아주세요. 네.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이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 투표층의 과대 표집, 부풀려 수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조사 이러면서 1000명 중에 537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40%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400명만 응답해야 되는데 500명 응답했다 이거고요. 또 리얼미터가 5월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48.9%였는데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은 53.3%였다. 이것도 과대 포장됐다고 했는데 일단 중앙일보는 사람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바보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2012년도에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가 됐잖아요. 여론조사가 쓰고 왔어. 물어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누구 찍었죠? 문재인을 찍었지만 혹시 내가 문재인 찍었다고 말하면은 해코지 당할까? 아니면은 사람의 심리가 내가 찍은 놈이 대통령이 되는 걸 좋아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찍었지만 전화 응답할 때는 박근혜 찍었어요.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사람의 심리야.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뒤에 기사를 보면 웃긴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랬어. 왜? 그게 당연하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 심지어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지. 있었다고. 그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는 것은 정말 정답을 정해놓고 또 기사를 썼다.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몰라서 사람들의 심리를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다 알면서 그렇죠. 몰아가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권수정 본부장이 저한테 이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 작가 같은 사람이야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 같은 분석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일반인 같은 게 딱 보고 야 이게 여론조사 문제가 있네. 당연히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조작했구나. 거예요. 예, 그렇네. 예, 예. 자 조작했습니까? 나 가도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여론조사 뭐 불법 행위 천태만상 하여튼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쭉 이 기사에 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리얼미터 조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몇몇 지역에서 있었던 불법적 행위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왜 이 기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대체? 네. 마치 그걸 뒤에 붙여놓으니까 예. 리얼미터도 이런 방식으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맞습니다. 풍겨주는 거거든요. 그 기사를 보시면은 다른 여론조사 업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쭉 읽어내려다 가다 보면은 네. 리얼미터가 전부 다 잘못했는 것처럼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그렇게 써 보여요.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시점이 묘하다는 거죠.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계속 이렇게 가겠다 싶으니까 그렇지. 이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여론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온라인에선 여론조사 무용론마저 나온다. 어디 온라인에? 이것도 본인 내피셜입니다. 본인 내피셜이고 우리 여론조사가 들어온 지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2010년 지방선거라든가 이때는 많이 틀렸어. 근데 계속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지난 네. 총선 줄줄이 다 맞췄다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남발하면서 여론조사 무용론, 여론조사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게 강성범 씨 얘기하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딱 이런 걸 내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지. 앞으로 총선 다가오잖아요. 네. 총선에도 여당이 높은 여론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벌써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거죠. 사람들 심리 속에 아 이거 조작이다. 이걸 박아놓으려고. 예. 그렇죠. 자, 중앙일보의 이 여론조사 이 관련한 이 보도가 나오고 리얼미터 분위기 어땠습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전에 동일하게 중앙일보가 썼고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두세 달 전에 기사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동일한 기사입니다. 내용이. 그랬고 조선일보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그 특정 여론조사 전문가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리얼미터를 비판을 해서 지금 송사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해서 뭐 리얼미터가 뭐 쫄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네. 여러 기자들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은 이런 정치사회 여론조사를 통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주로 기업이라든지 공공정책조사를 통해서 버는데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나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게 됐죠. 이제 그게 조금 그 중요한 건 지난번 총선 때 리얼미터가 제일 근접하게 맞췄거든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리얼미터가 뭐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상황을 꽈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기래기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6.13 지선에서 17개 광역시도 조사는 전부 다 거의 다 판세가 다 갈렸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추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의 추정치하고 실제 득표율과의 격차가 가장 좁았던 곳이 바로 리얼미터입니다. 물론 맞추기는 다 맞췄고요. 그리고 네. 19대 대선에서도 세 기관이 여론조사로 추측을 했어요. 저희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하고 리서치표가 했는데 5명의 후보들의 순위를 맞춘 그 여론조사 기관은 리얼미터가 유일하고 그 평균 내에서 그 격차들 득표율과 격차들 평균 내 보면 리얼미터가 가장 예. 적습니다. 예. 네. 근데 여론조사를 제가 맹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분명히 참고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완전 엉터리다, 할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게 특별히 특정 이제 회사를 지명해서 이렇게 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저는 봐요. 이게 만약에 갤럽이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형태의 여론조사를 해요. 이런 네. 형식으로.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리얼미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공격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 이 사람들 주장으로 하려면요. 표본을요. 정확하게 그러면 홍준표를 찍었던 지역의 사람들 몇 명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대구에 가서 그 사람들 조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따르면 만약에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려면요. 네. 홍준표가 제일 많은 그 당시에 표를 얻었던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회사들은 전체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어떤 지지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걸 뒤에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을 그 리얼미터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집어넣은 것처럼 포장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예. 보는 거예요. 예. 미국 그때 미국 예를 들었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서 더 조사가 정확하고 더 방식이 좋다 이 얘기했거든요. 트럼프한테 다 틀렸는데 왜 틀려 그러면? 힐러리가 뭐야? 힐러리가 된다며. 그랬었죠. 그때. 근데 맞아. 딱 한마디 얘기를 안 해도.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현상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어요. 그때도 리얼미터는 네. 18대 대선에서 누구를 찍은지 조사를 했었고 그 데이터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득표율을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안 했지. 전혀 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으로만 올랐어도 오르는 경우에서도 아주 찬양하는 기사를 그래요.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네. 심리라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기사인데 우리가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할 얘기가 없죠. 아니 오늘 좀 심하네. 아니 뭐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네. 물론 워낙 짜잘부리한 것들 한 7, 8개의 건수가 들어가 아니, 그건 다 있는데 필요 그건 없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제목만 받고 얘기하면 돼. 네. 저 하나만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보면은 이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오차가 있었다라는 걸 본인들도 기사 내용 속에 언급을 해놔요.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선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는 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그런 의도성이 좀 보이고요. 네. 남녀 성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놨어요. 네네. 최근 리얼미터가 약간 남성 답변자의 비중이 좀 높다.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네. 설문조사를 할 때 남성 답변자의 비율이 원래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끝에 관련 논란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굉장히 귀가 구린 게 있는데 답변을 회피한 것처럼 표현을 해놨단 그게 말이죠. 이제 저를 의미하는데요. 네. 중앙일보는 이미 그 언론사가 그렇습니다. 기획 의도가 분명한 기사를 그 쓰려고 이제 인터뷰한테 연락하면은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미 검찰하고 저는 똑같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안 하고 우리한테 왔잖아. 예. 우리는 제대로 된 언론이거든. 그래서 이제 인터뷰 응답을 안 하면은 언론이요. 예, 인터뷰에 응답을 안 하면은 거부라는 또 부정적인 말을 써서 얘기를 하고 또 응답을 안 하면 또 해명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너무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자기들이 봐요. 뭐라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좀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언론들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5천 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지난번에 히트친 패러디 기사 하나 중앙일보 패러디입니다. 네. 일단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 정당 공천자 결정,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제 추진 여부 등 주요 이슈마다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여론조사 무용론마저 나온다. 요거의 패러디입니다. 요걸 패러디. 언론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의 국정방향, 여론 형성,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정 비판, 정부와 국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견제하고 비판한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불만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줄곧 커져만 갔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가짜기사만 양산하는 언론사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언론사 무용론마저 나온다. 특히 중앙일보는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삼성 재벌이 만들고 4.19 혁명으로 사형 판결까지 받은 친일파 홍진기가 사장으로 진두지휘를 시작한 중앙일보는 삼성의 밀수범죄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언론의 힘으로 삼성을 적극 옹호했고 그들의 총수인 홍석현이 특가법으로 구속되자 자사 기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치는 희대의 코미디도 보여줬다. 이뿐인가 명절 조작기사, 철도 파업 관련 조작기사, 간장게장 골목 조작기사,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 뺏기기 등 다른 언론사에서 한 건만 터져도 신문사가 문 닫을 일을 틈만 나면 만들어내는 집단이 중앙일보라는 언론사이다. 이런 행태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권력과 부정부패와 재벌들에게 비판의 날카로운 펜을 들이미는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야, 이게 원문 같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진심으로 공감. 멋있지? 예. 내가 작가요!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은 제가 정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썼는 거거든요. 중앙일보 깔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쓴 기사야. 똑같은 거예요. 중앙일보의 이 수상한 여론조사 이 기사도 리얼미터를 깔라고 정답을 만들어 놓고 몰고 갔다고. 네. 이거는 기사가 아니야. 똥이야. 이 작가가 기자였으면 진짜 악질 기자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질문 하나. 왜 리얼미터만 타겟이 될까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진봉 교수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얼미터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예. 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여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악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답이 아니, 없네요.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아니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이 하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영향력이 제일 바꿀 세서 수도 그래요.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했다면 이걸 바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이런 말이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건 그럼요. 항상 있었어요. 이런 세력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중앙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예.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리얼미터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리얼미터 힘내시라 박수 한번 해드리고. 화이팅! 예. 근데 우리 작전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권 본부장님 말씀 많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말 못하게 하는 게 저희 아니, 작전이었거든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사실은 제가 오늘 돈 버는 일 때문에 오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의 여러 항목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대응하는 설명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제 페이스북에 공식적인 네. 설명을 제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가세요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9% 나왔을 때 서운했어요. 39%를 리얼미터는 가장 최저치가 41점 몇 %인데. 그렇군요. 네. 혹시 툭 찔러봤어요? 가겠습니다. 예. 네. 아무것도 한게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정 본부장 보내드리고 우리는 또 아이템이 한 3개쯤 남았으니까. 아, 기가 막힌 거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네. 네. 중간에 제가 하나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맞대기로. 이 작가님께서 친필로 쓰신 이 패러디 기사 판매하겠습니다. 경매로 붙일 예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팅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예.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예. 네. 제 개인 계좌로 저는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칼럼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나 이거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네. 패러디라기보다 그냥 사실에 근거에 쓴 거니까 충분히 어디에 올려도 되는 정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발언한 내용은 제가 동의해줄 수 없지만 이제 이 작가가 쓰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네. 매일 술 먹으면서 저런 걸 쓴다. 내는 말이야 뭐 어렵나? 뚝딱 하면 만들어. 뚝딱 도깨비 왕왕이야. 예. 보니까 제정신은 뭘 못하는 것 같아. 술을 먹어야 모르고.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 방송학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날카롭게 비판을. 이 아기래기 분들도 다 신문방송학과 나오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신문 방송학과 애들이 기사를 제일 못 써, 사실은. 오히려 국문학과 이쪽. 죄송합니다. 신문학과.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 중에 언론학 전공 안 하고 많죠. 다른 전공 뭐 공대 나온 분도 네. 있고 이래서 언론고시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특별히 신방과 출신이 아닐 안 수도 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방과 출신들은 보통 언론 윤리를 잘 지킵니다. 아이, 네, 그럼요. 그럼요. 예. 우리 1학년 때 배우거든. 그렇죠. 기자윤리, 언론윤리, 맞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학개론. 대학 나왔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도 이동형 TV 라이브는 스탑하고 풀 버전은 여러분들 팟캐스트 저널리즘 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2, 3일 있다 올라가나? 말든 뭐 내 마음대로 일찍 올릴게 이번에는. 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5,500명 안녕. 구독 좋아요 누르라 말이야. 구독 좋아요 옆에 퍼뜨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아기래기 뚜르르 뚜르.